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형 원장이고요. 치과 중에서도 보철과라는 전문 과목의 전문의입니다. 다 잘 아시잖아요, 임플란트를. 임플란트는 뭐 다 아시죠? 그 임플란트란 치료는 그 다른 보철 치료들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브릿지를 깎아서 없는 이를 걸어서 만들거나 틀니를 하는 거는 치아의 이제 머리 부분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을 받는 부분은 옆니에서 빌려오거나 아니 잇몸의 힘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그렇게 옆니에서 힘을 빌려오거나 잇몸에서 힘을 받으면 그 힘이 예전에 있던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옆니를 많이 깎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아 뿌리를 인공적인 금속으로 심고 그게 뼈에 붙으면 그 뿌리에다가 머리를 연결해줘서 가장 현재까지 나온 기술로는 자연치에 가까운, 네, 힘을 가지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보철 치료가 임플란트 치료죠. 단점은요, 단점은 이제 대부분의 단점은 환자에 따라 좀 틀려요. 그 얼마나 염증이 있었는지, 환자분들이 또 이제 뼈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개인별 단점들이 많은데,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이 얘기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잘 아는 얘기인데, 어금니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에 임플란트는 제자리에 있고 네이들은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되게 앞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몇 달 후 혹은 1, 2년 후에 보면 임플란트 바로 앞에 음식이 많이 낍니다. 이게 되게 성가셔요. 치실을 잘 하시거나 뭐 이쑤시개로 빼시거나 이게 굉장히 성가시죠. 브릿지를 하면 생기지 않는 단점이 임플란트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를 하실 때는 음식이 많이 끼고 이걸 관리해야 된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뼈가 문제가 생기는 전신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한 치료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단점이 일반적인 단점이고 나머지는 환자 개별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자기 케이스를 상담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관련이 있죠. 예. 임플란트 수술은 뼈에 하는 수술이고요. 일반적으로 뼈에 하는 수술은 이제 뭐 당연히 살도 잇몸도 째고 들어가고 뼈도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몸 컨디션을 떨어뜨리는 거는 뭐든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술을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수술 후에 치유가 좀 늦거나, 아니면은 피가 잘 더 다시 나거나 안 날,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수술해 보면 담배는 잇몸을 잘 안 붓게 합니다. 치유도 늦게 하고요. 문제도 많이 생기고, 논문들을 보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실패율이 7배에서 10배까지도 실패율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게 그래요. 담배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끊잖아요. 우리도 그걸 고려해서 수술은 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거에서 실패하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해주겠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로 드는 어떤 뼈 이식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술이나 담배는 주의사항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먹어도 됩니다. 아니, 이건 사람마다 틀려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이가 보통 사랑니 빼고 28개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한두 개가 빠졌어. 한쪽만. 네, 그럼 이쪽에 수술을 했으면 이걸로 먹으면 되죠. 근데 이쪽도 예를 들면 이제 맨뒷니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앞쪽니로는 먹어도 돼요. 내가 평소 먹던 음식은. 안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가 거의 없어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심었는데 여기 힘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안 드셔야 돼요. 혹은 뭐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죽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먹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그 임플란트 한 데다가 내가 이거를 임플란트 시험해보겠다 겨냥을 해서 딱딱한 음식을 얹어놓고 씹지 않는 한 대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단단한 음식보다는 그냥 보통 음식, 연한 고기라든가 김치 정도는 드셔도 되고요. 임플란트 개수에 따라서 그건 좀 틀리실 수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있는 부위에 센 힘을 가하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럴 수는 없죠. 임플란트라는 걸 특히 이제 뭐 몇몇 치과들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환자분들한테 해드리면서 이게 뭐 요즘에는 많이 고가는 아니지만 아주 고가인 경우에 환자분들이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살짝 임플란트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제 광고를 한 병원들이 많았는데요.
치아라는 거는 굉장히 센 힘을 받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한 치료가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브릿지나 뭐 틀니보다는 좀 더 오래 쓰는 경우가 많죠. 영구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럼요. 네. 네, 당연히. 네. 임플란트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구적이지도 않고요. 요거를 좀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시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걸 해서 되게 뭐 잘 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이게 보시면요, 이게 어금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예요. 손톱에 올려놔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거든요. 뭐 두께도 얼마 안 하고요. 이걸로 막 음식을 모든 걸 드실 수 있고 이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작은 걸 심었는데 와 10년 20년을 쓰네. 전 되게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쓰다 보면, 무리하게 쓰다 보면 염증이 나고, 혹은 임플란트도 세니까 충치는 안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치아에서 치주염, 우리가 잇몸병이 있는 거를 잘 관리를 안 하면 치주염 세균이 임플란트로 옮아가서 염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플란트가 치아 뿌리를 다시 심고 머리를 올려준 것처럼 이걸 치아라고 생각하면 역시 뺀 자리에도 다시 뼈 이식을 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임플란트 전문이고, 그러니까 임플란트 보철과 전문이죠. 임플란트 전문이 우리나라에 없죠. 보철과 전문이고 뭐 몇 개 회사에서 임플란트 임상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실패한 임플란트 다시 하는 걸 좀 더 많이 하고요.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임플란트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평생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빠지면 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염증을 너무 방치해서 뼈가 너무너무 없어진 경우에는 간혹가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해서 다시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할 때 다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술은 괜찮죠. 예, 시술은 괜찮은데 임플란트가 똑같아요. 일을 가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보면 대개 한 20, 30대까지 문제가 없어요. 심한 분들은 그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근데 오래 일을 갈다 보면 이가 너무 닳아서 많이 시리고 염증이 나고 그게 식경치료도 잘 안 돼서 빼게 되거나, 혹은 잘못해서 이가 쪼개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굉장히 센 힘을 받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일을 가는 분들은 아주 좀 위험에 노출돼 있죠. 시술을 하고 이를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은데요. 이제 음식을 먹고 내가 쓰면서 밤에 일을 갈면 임플란트가 힘을 받으면 이게 뭐 중간에 있는 나사가 풀어진다거나 부러진다거나, 이런 뭐 혹은 임플란트 수술한 것 자체가 금이 간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을 가는 분들은 편히 임플란트를 받으신 후에 밤에 이 가는 분들을 위한 나이트 가드라는 장치가 있어요. 치과에서 정밀하게 만든 장치인데 그거를 추가로 만드셔서 끼셔야 다른 분들처럼 관리를 잘하면 10년 이상, 뭐 15년, 뭐 이렇게 아주 운이 좋은 분들은 그보다 더 쓰기도 하죠. 그렇게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가는 분들은 확실히 쓰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장치를 안 하거나, 뭐 적어도 내가 장치를 끼고 도저히 못 자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씹을 때 센 힘을 발휘하는 근육들에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아주셔야 됩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 스쿠버 다이빙과 임플란트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웬만한 수술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아래턱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위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기가 이렇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압력이 변하는 요 상악동이란 공간 안에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좀 잇몸도 얇고 민감한 부분이라 만약에 상악동에 골이식을 하는 경우라면은 저는 수술 후에 한 달 정도는 스쿠버 다이빙은 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한 정확한 논문은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을 할 때 코를 세게 풀거나 뭐 코를 막고 막 숨을 내쉬거나 이런 거를 안 하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쿠버 다이빙 할 때 감압할 때 코를 막고 뭐 숨을 세게 하거나 하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한 달, 뭐 되게 뭐 심하게 수술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달 반 정도는 스쿠버 다이빙을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유익하고 재밌었는지는 모르겠군요. 뭐 어쨌든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신데 대체로 제 생각엔 그래요. 홈페이지를 보면 임플란트가 뭔지, 이게 평균 수명이 뭔지 이런 것보다는 더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해봤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추가로 다시 동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